자, 손익계산서에 보시게 되면 당연히 중요한 거는 뭐예요? 손익구분. 얘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었죠.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얘는 매출 총이익이라는 용어로 우리 쓸 거고요. 그다음에 판관비를 빼게 되면 영업손익이 된다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외 수익과 영업외 비용을 더해주거나 빼주게 되면 우린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이라는 용어로 쓰죠.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을 갖다가 이제 빼게 되면 당기 순손익.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화면에서요. 여기 지금 나타나 있는 금액들이 다 손익이라고 나타나 있죠. 왜? 뭐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 표시해 주라고 기업회계 기준에서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일반 원칙이라는 용어를 써놨어요.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일반 원칙이에요.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매출액은요. 매출액에서 이슈가 되는 항목은 바로 얘예요. 지금 매출액 여기 써져 있는 거는 어디요? 여기 손익구분에서 이 매출액은요. 순 매출액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 총 매출액을 쓰시면 안 됩니다. 순 매출액이에요. 자, 그러면 순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이 돼요? 총 매출액에서 우리가 배웠던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이런 거 다 빼주라 그랬었죠. 그러면 순매출액이 계산돼요. 예, 그런 거 여기다 반영시켜 주면 되고요. 자, 또 두 번째 거는요. 매출원가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매출원가는 상품 규정을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죠. 기초재고에다가 단기에 매입한 거 더해주고 기말재고 빼주면 매출원가 계산됩니다. 얘기했었죠? 거기 단기 매입액, 단기 매입도 얘도 마찬가지로 순 매입액을 써주시는 거예요. 왜? 매입에도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그다음에 매입 환출 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계산할 때는 그걸 다 빼주고 거기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또 머릿속에서 말로만 하면 안 보이는데요. 이러겠지? 여기 상품 계정에서요. 여기 기초재고액은 에다가 단기 매입한 건 더해주라 그랬죠. 단기 매입한 거 더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말재고, 기말재고를 빼게 되면 여기 계산되는 게 매출 원가라 그랬었죠. 여기 계산되는 게 매출 원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단기 매입액이요. 단기 매입액 쓸 때 얘를 순 매입액 쓰라고 얘기해드렸던 거예요. 순 매입액. 그러면 순 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운반비는 더해주고, 즉 부대비용은 더해주고, 그 다음에 할인이라든지 애누리라든지, 그 다음에 매입 환출 이런 것들은 다 빼주고 그 금액을 여기다 딱 입력해서 요거 계산을 하라는 뜻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요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도 불렀죠 우리? 기초재고액에다가 단기에 매입한 것을 판매 가능액 이런 용어로도 썼었죠. 이렇게. 그러면 판매 가능액이라는 뜻은 여기 기초재고액하고 단기 매입액 더한 거이든지 또는 매출원가나 기말재고를 더한 금액이라든지 우린 이 용어를 판매 가능액이라고도 씁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판매 가능액. 자,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판관비는 지금 본사에서 판매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 돈, 우린 그걸 판관비라고 불렀고, 대표적인 것 급여, 직원들 왜 뽑아놨다 그랬어요? 장사하려고, 그죠? 그러면 직원들이 사무실에 있어야 되니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그 비용들을 생각해 보면 퇴직급여도, 복리후생비도, 세금과금가도, 임차료도, 그다음에 접대비도 다 모든 게 지금 판매와 관련된 것들이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는 판관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판관비를 기억할 게 아니라 영업 외 비용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었죠. 영업 외 수익이나 영업 외 비용은 우리 일상적인 상거래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들을 우리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렇게 부른다고 얘기해 드렸던 거예요. 되셨나요? 자, 저는 지금 수익과 비용에 대한 구분을 갖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손익구분,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중에 하나인 손익구분을 암기해 놓은 상태에서 수익, 비용 한꺼번에 쫙 다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교재는 얘를 수익은 수익끼리 모아서 비용은 비용끼리 모아서 따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 전 설명 다 끝났으니까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수익은 뭐가 수익이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설명할 때 수익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걸 우린 수익이라고 했었죠. 비용은요, 뭐 반대로 자본을 감소시키는 게 비용입니다. 이게 수익과 비용에 대한 키워드를 제가 얘기를 해드린 것이고요. 거기 수익 계정부터 설명하는데 수익 계정 보면 매출액, 대표적인 매출액이 회사에서의 수익 계정이에요. 자, 거기 매출액 보시게 되면 총 매출액에서 거기 우리 배웠던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그다음에 매출 할인 그런 거 빼주시게 되면 순 매출액이 계산돼요.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영업 외 수익을 보니까 거기 이자 수익이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나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외환 차익.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수수료 수익,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이익은 이따가 차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그다음에 투자자산 처분이익, 자산 수증이익. 자산 수증이익은 자 이건 설명해 드릴게요. 자산 수증이익은 지금 우리 회사의 대주주가 우리 본사 사옥 짓는다고 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토지 있죠. 회사에다가 그냥 준 거예요. 그러면 그 토지는 자산이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그 숫자가 받을 숫자거든요. 자산을 받았죠. 어떤 식으로 증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걔가 만약에 10만원짜리였다면 차변에 토지 10만원 쓰면 된다고, 대변에 뭐라고 쓰면 된다고요? 자산 수증 이익, 뭐 이런 경우에 쓰는 거예요. 그게 뭐 별다른 거 아니고. 뭐 하나 배웠네요. 예, 배웠잖아요. 뭐 그렇게 하나씩 추가만 시키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게 되면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되어 있죠. 채무 면제 이익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품을 사갖고 오고 나서 매상매입금으로 거래처에 10만원 줘야 돼. 근데 보통 상거래상 우리 30일 이내만 주면 되죠. 근데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 저기 10만원 우리한테 줄 돈 있죠? 그래서 네, 그거 저기 한 달 뒤에 드릴 건데요. 그랬더니 지금 다음 주에 당좌예금 통장에다가 돈 넣지 않으면 부도나게 생겼대. 그러니까 지금 빨리 돈 좀 보내달래. 근데 우리도 돈 있나?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그쵸? 그랬더니만 급하대. 그 대신 저기 9만원만 보내주면 만원 그냥 받은 걸로 치겠대. 자기 이익 하고서 빨리빨리 보내주면 좋겠다고. 그럼 어떻게? 빌려서라도 빨리 갚아야죠? 그럼 눈 앉은 자리에서 만원 버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현금으로 9만원 보내주고 만원 우리가 생겼죠. 이익. 외상매입금은 다 없어졌으니까. 그게 뭐라고 쓴다? 채무 면제해주는 이익이다 해서 그런 만원을 갖다가 채무 면제 이익 이런 걸로 용어로 쓰면 돼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면 특이한 거니까 거의 안 잊어버리겠죠. 채무란 말을 모르기를 해요. 면제라는 말을 모르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채무 면제 이익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기록할 때 이렇게 쓰세요 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비, 여러가지 자비익이 무슨 뜻이라 그랬었죠? 자비익이란 우리가 지금 수익 계정으로 지금 우리가 쓰지 않는 계정, 주어진 계정에 들어갈 항목이 없어. 그러면 자비익이라고 쓰는 거예요. 뭐 자질구레해서 자비익이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자질구레하고 뭐 등등 하더라도 계정이 있으면 그거 써야지 돼요. 아시겠죠? 자비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계정에 알맞는 명칭이 없으면 얘는 자비익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그 피자헛이라는 회사 다닐 때 전국에 그 알바 직원이 1,800여 명이었었어요. 본사 직원은 1,200명. 그런데 그 알바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잠깐 왔다가 일만 하고 가시는 분들, 아, 못 다니겠다, 아니면 못 하겠다, 아니 다른 일이 생겨서 갑자기 군대에서 영장이 나와서 그래서 하루 이틀 2, 3일 뭐 이렇게 하고서 하다가 가는 사람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돈 받으러 와요? 잘 안 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화해서 받으러 오세요, 그러겠어요? 각 매장의 점장들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등등 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그 시급을 계산할 때에는 단 1시간을 근무했어도 근무했던 기록이 있으면 저희는 돈을 지급한단 말이죠. 근데 연락이 안 돼. 통장 번호도 몰라. 오늘 만약에 들어와서 몇 시간이라고, 아니면 다음날 일하고 그냥 가버린 거야. 그럼 그 돈 남겠죠. 저희 회사에서 그 돈 계정 처리해서 미지급금으로 잡아놔요. 근데 얘가 6개월이 지나도 안 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지급금 없애면서 그냥 그거 다 잡이익돼 버리는 거예요. 특별하게 들어갈 계정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내보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안 가져가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그게 1년이 되면은 보통 3천만 원이 넘어요. 그럼 그 잡이익이 쏠쏠하게 생기겠죠. 자, 이런 잡이익의 성격을 실무에서 여러분이 느끼시라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고,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저기 본사 직원들한테 월급 주는 건 급여라는 용어로 쓴다 그랬죠. 공장에 있는 직원들을 월급 줄 때는 뭐라고 쓴다고 얘기했나요? 임금이라고 써요. 킹 그거 아니고 임금. 그러면 생산직과 그다음에 어디죠? 여기 관리직에 대해서 똑같이 월급을 주는데 회계에서 쓰는 계정의 용어가 다르니까 관리직이다, 그다음에 생산직이다 금방 구분할 수 있죠. 그러면 본사에서도 공장에서도 알바 직원들 쓰나요, 안 쓰나요? 걔네들한테 주는 월급은 뭐라고 써요? 급여라고 쓸까? 임금이라고 쓸까? 잡급이라고 써요. 뭐라고 쓴다고요? 잡급. 그 분들을 무시하는 용어가 아니라 급여 형태로 인건비가 나가긴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회계상의 계정이 있다 없다. 그 이외에는 임금하고 급여라는 계정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걔를 우린 따로 하나 뭐라고 쓴다? 잡급이라는 용어로 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용어만 갖고 구분을 해도 구분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80페이지에 비용 계정 보세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대표적인 거 매출원가 나와 있어요. 매출원가 어떻게 계산해요? 거기 지금 박스 안에 상품 매출원가 기초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 더한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 빼주세요. 여기 써있던 지금 제가 그려드렸던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판관비라고 되어 있어요. 판관비, 급여, 퇴직급여, 복류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쭉 나와 있죠. 저기 수도광열비를 갖다가 화살표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나중에 이제 세무 2급에서 배울 내용이 있긴 한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 광열비는 지금 우리가 판관비로서 본사에서 사용하는 계정이에요. 근데 얘가 공장에서는 두 가지 계정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전기요금은 전력비라고 별도로 써요. 그 다음에 가스, 수도료. 본사에서는 수도광열비, 그 다음에 공장에서는 전력비와 가스, 수도료로 계정이 두 개로 나뉘어지고,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본사에서는 급여라는 계정으로 쓰지만 저기 어디죠? 공장에서는 임금이란 용어로 이렇게 쓴다. 이런 정도로 구분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세금과 공가는 배웠던 내용이고, 감가상각비에다가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감가상각비 판관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시다 보면 이거 잘 까먹더라고요. 저기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두 가지 다 판관비라는 거. 나중에 그 성격 물어보면은 영업의 비용이다 이런 용어 잘 헷갈리시더라고요. 네, 8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수선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운반비, 도서 인쇄비, 소모품비, 수수료 비용, 광고 선전비, 대손상각비도 별표 하나. 잘 까먹으시니까. 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판관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 판관비와 그 다음 밑에 나오는 영업의 비용. 근데 영업의 비용도 한번 보세요. 이자 비용,
외환 차손. 외환 차손도 다음 시간에 설명합니다. 기부금,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손실도 다음 시간에 요거 마저 설명하고 마무리 질 거예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얘는 받으러 옮길 경우라고 했었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재해 손실, 재해 손실이란 계정도 있어요. 그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투자자산 처분 손실, 잡손실, 마지막에 법인세 비용. 이렇게 해서 계정들이 쭉 나와 있는데 바로 지금 오늘 제가 몇 분도 안 돼서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 줄기차게 다 했죠. 여기 계정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실무 여기 프로그램 연습하시게 되면 FAT 2급 시험 문제들이에요. 다 그 계정들이 그거를 구분할 줄 알면 좋은 점수 나올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게요? 이게 쉬워요? 너무 어려운 것들만 해서 이건 쉬운지 아닌지를 잘 모르나? 자,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연습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 계정들 중에서 환율과 관련되어 있는 외환 차익과 차손, 그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과 손실을 우리 점심 식사 하시고 나서 마무리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